오늘 시장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 큰형 코스피는 살짝 지친 느낌이었고 동생 코스닥은 정책 기대감 타고 꽤 신나게 달린 하루였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코스피는 아침에 3,900 후반에서 출발했어. 장 초반에는 3,900 후반까지 살짝 위로도 찍으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중간에 일본 쪽 이슈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확 꺾였고 3,800 후반까지 밀리는 구간도 나왔어. 그래도 막판에는 어느 정도 되돌리면서 3,900 초반대에서 마감했지. 코스닥은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 시작부터 900 초반을 지키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발했고 정부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면서 장중에 위로 꾸준히 밀어 올렸어. 중간에 눌리는 구간은 있었지만 결국 900 초반을 지키면서 1% 넘게 올랐고 코스피랑은 반대로 개인 체감은 코스닥 쪽이 훨씬 좋았던 하루였어.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5가지야. 미국 증시 강세, 일본 금리 이슈, 국내 수출 지표, 코스닥 정책, 기대감, 보안주와 반도체 같은 개별 테마들이 있었어. 먼저 해외 쪽부터 보면 미국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기대감이랑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으면서 올라줬어. 유럽도 우크라 평화한 협상 기대를 보면서 같이 강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리스크온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 다음으로 일본이 문제였어.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화가 강해졌고 니케이 지수가 2% 가까이 밀렸거든. 이게 아시아 전체 투자 심리를 좀 쉽게 만들었고 우리 코스피도 장중에 같이 눌리는 흐름이 나왔어. 이어서는 국내 수출 지표가 분위기를 좀 받쳐줬어. 11월 수출이 610억 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를 찍었고 일평균 수출도 27억 달러대로 역대 11월 최고였어. 특히 반도체 수출이 172억 달러를 넘기면서 월 기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누적으로도 1,5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찍었지. 그래서 지수는 약했어도 반도체 쪽은 계속 힘을 받는 그림이었어. 다음으로 코스닥은 완전히 정책장이었어.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코스닥이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고 여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일본 포토레지스트, 대중 수출 중단 이슈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소재 장비 쪽 기대감이 더해졌지.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 쪽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크게 부각됐어. 이 뉴스가 나오면서 보안 관련주들이 코스닥에서 직격으로 수급이 몰렸고 일부 종목은 상한가까지 가는 강세를 보였지. 전반적으로는 연말 결산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이런 굵직한 이슈들만 시장을 끌고 간 하루였어.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오늘 코스피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했어. 자동차랑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쪽이 같이 눌리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지. 반대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금융, 보험, 제약, 바이오 같은 쪽은 상대적으로 방어를 잘했고 코스닥은 완전히 성장주와 정책 수혜주 중심 장이었어. 2차 전지랑 반도체 소재 장비, 보안 관련주들이 강하게 끌어올렸고 그 와중에 전통 소비주나 일부 내수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흐름이었지.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경기 민감과 방산이 눌리고 방어주와 반도체가 버텨준 그림이었고 코스닥은 성장주와 정책 기대 섹터가 전면에 나선 스타일이 꽤 뚜렷한 하루였어.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시장주도 테마인 반도체부터 보면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했고 SK하이닉스도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어. DB하이텍 같은 중소형 반도체도 같이 올라주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수출 호조와 필라델피아 지수 강세를 반영하는 모습이었지. 코스닥에서는 동진세미캠, 원익QNC 같은 소재 장비주들이 강하게 튀었고 관련주 전반적으로 수급이 몰렸어. 이어서 2차 전지 쪽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르면서 대형주가 버텨줬고 포스코 퓨처엠도 같이 강세를 보였어.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각각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지.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정책 기대와 성장 스토리 재부각으로 분위기가 꽤 좋았어. 다음은 금융과 보험 쪽이야. 코스피에서 KB금융이 올랐고 신한지주도 2% 넘게 상승했어. 보험에서는 삼성화재가 4%대 강세를 보였고 삼성생명도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지. 미래에셋생명 같은 종목도 같이 올라주면서 금융보험 전반적으로 방어주 역할을 톡톡히 했어.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ABL바이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코어롱티슈진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어. 다만 코스닥에서는 파마리서치, 팩트론, 케어젠 같은 일부 종목은 크게 밀리면서 종목 간 온도차는 꽤 컸지. 바이오 섹터 전체로 보면 선택과 집중이 강하게 나타난 장이었어. 반대로 주요 약세 테마도 있었어. 코스피에서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모두 1% 이상 밀렸고 조선 쪽에서는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한국, 조선해양이 약세를 보였어.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3% 이상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고 두산에너빌리티랑 한국전력도 같이 약한 흐름이었지. 성장 스토리보다는 그동안 오른 경기 민감과 방산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 느낌이었어.
이어서 보안과 특수 이슈 쪽을 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덕에 보안주들이 코스닥에서 폭발했어. 소프트캠프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신시웨이, 지니언스, 사이버원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지. 섹터 전체가 뉴스에 바로 반응하면서 단기 수급이 강하게 붙는 전형적인 이벤트 장이었어. 또 미래의 셋비전 스펙고 같은 신규 상장 스펙도 60% 넘게 급등하면서 단기 이벤트 플레이가 활발했지. 오늘 종목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반도체와 2차전지, 보안 같은 성장 테마가 시장을 끌었고 자동차, 조선, 방산 같은 경기 민감주는 숨고르기를 한 날이었어. 다섯 번째는 수급 흐름이야.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2,300억 정도를 팔면서 지수를 눌렀고 외국인이 2,100억 정도를 사들였어. 기관은 9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하루 만에 다시 매수로 전환한 거지. 개인은 5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코스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 반대였어. 기관이 3,600억 이상을 사들이면서 코스닥 랠리를 주도했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700억 정도씩 팔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지. 결국 오늘은 코스피는 기관 매도, 코스닥은 기관 매수라는 그림이 아주 뚜렷하게 갈린 날이었어. 여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환율부터 보면 달러원 환율이 1,469원대로 올라오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어. 국고채 금리는 3년이랑 10년 모두 소폭 올라가면서 금리 부담이 다시 살짝 고개를 든 모습이었지. 채권 시장에서는 국채 선물이 3년이랑 10년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한 하루는 아니었어. 정리하면 금리와 환율 모두 위험자산의 아주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미국발 훈풍이 어느 정도 버팀목이 돼주면서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은 정도의 균형이었어. 마무리로 정리해보면 오늘 시장은 코스피는 일본발 악재에 눌리고 코스닥은 정책 기대와 성장 테마로 버틴 하루였어. 반도체와 2차전지가 다시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내일은 일본 이슈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 그리고 코스닥 정책 기대가 실제 내용으로 얼마나 뒷받침될지가 관건이 될 거야. 성장주 랠리가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 오른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올지 정도를 같이 체크하면 좋겠어.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다음 장도 같이 보자.